자,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어요? 당연히 거듭 제곱근이야. 거듭 제곱근입니다.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이제 이 녀석의 뭐 결국에는 개념이죠. 얘는 하나의 개념 문제예요. 개성 문제라기보다는 개념 문제인데 우리가 뭐 함수적인 내용들이랑 뭐 수식적인 내용들이 조금 복합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많으니까 이제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얘는 100% 나옵니다. 얘는 100% 나옵니다. 네, 100% 안 나오면 내가 관둘게. 나는 무조건 나와요. 얘는 빌미를 일단 제공했으니까 이제 관두면 되는 건가? 무조건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중요한 범위야.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둘 중에 하나만 일단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얘기니까, 자, A의 n 제곱근이야. A의 n 제곱근이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번역 먼저 해야 되겠지.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나오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n번 제곱해서 만들어지는 근이니까 이게 방정식의 해다라는 얘기고,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하나 나오겠지. 근데 어떤 방정식이 나오느냐 하면 어떤 숫자를 n번 곱해가지고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근이야. 근을, 자, 만약에 근이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으면 뭐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근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자, 근이 만약에 없으면 본인이 직접 가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가정하거나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지거나 아니면 직접 가정하셔가지고 이런 방정식으로 일단 만들어내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고, 자, 그리고 그냥 A의 n 제곱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A의 n 제곱근 중에 뭘 묻느냐면 실수를 묻겠죠. 실근을 물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데, 자, 여기는 x의 n승 그대로 갈 거고 a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뭐만 차이가 난다? 얘는, 자, 모든 해입니다. 모든 해가 되는 거고, 얘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범위란 얘기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여기서는 해가 다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뭐다? 실근만 얘기하는 거야. 딱 실근만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실근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막 그래프 그리고 복잡하게 우리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일단은, 자, 위에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모든 해가 되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해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딱 n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딱 n개가 됩니다. 무조건 n개가 나와요. n개. 자, 중근을 2개, 3중근을 3개로 세렸을 때 n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눠줘야 돼? n이 짝이 되는 경우랑 n이 홀이 되는 경우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n이 짝이 되는 경우와 n이 홀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야 될 거란 말이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게 그려질 거고, 자, a 값에 따라서, 자, a 값에 따라서 a가 양이냐 a가 0이냐 a가 음이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여기서는 얘가 몇 개가 되는데 2개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2개가 나옵니다. 여기는 1개가 나오고 여기는 0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형태 자체가 어떻게 적힌다? n 제곱근 a 하나랑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등장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는 그냥 없는 거야.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홀이 된다. 홀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이게 양이든 음이든 아니면 0이든 상관이 없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몇 개가 됐다? 1개가 되겠죠. 그냥 얘는 1개입니다.
한 개로 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n 제곱근 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머릿속에 다 일단 정리만 하는 거니까 요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얘가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가끔씩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가 양수다라는 것도 착각할 때도 있고 가끔씩 음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조금씩 있으니까 내가 요거만 따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서 x를 세제곱했을 때 자, a가 되는 숫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오는 거 하나. 얘가 y = x 세제곱이고 y = x 세제곱이 등장할 거고 자, 얘가 양이었다라고 칩시다. 얘가 양이었다라고 칠게. 양이었다라고 치면은 자, 이게 y = a가 여기 딱 있으면서 요 교점의 x 좌표를 뭐라고 약속한다? 세제곱근 a로 약속한다. 이까지 됐지? 세제곱근 a로 약속을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자, 똑같이 y = a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좀 봅시다. 이렇게 쭉 가는데 얘가 y = -a라고 합시다. -a야. 양이라고 박아놨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녀석이 정의에 의해서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세제곱근의 -a라고 이렇게 적힐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세제곱근의 -a로 적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얘가 y축이 있고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 얘랑 정중앙에 얘가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180도로 회전시키면 포개지는 이유 때문에 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나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나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 부호가인데 세제곱근 a의 마이너스랑 동일하다.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홀수가 될 때는 여기가 홀수가 될 때는 양수든 음수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얘가 짝수가 될 때는 얘가 어떻게 된다? 그냥 양만 그대로 된다는 얘기지. 얘 양만 그대로 된다는 얘기고 참고로 요것도 좀 봅시다. 뭐가 되느냐? 자, n 제곱근 a의 n승이 있어요. a의 n승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얘도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잖아. a가 만약에 짝이면 뭐로 된다? 얘가 무조건 양수화된 기호기 때문에 절대값 a로 동일할 수밖에 없고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자, 음수래. 얘가 홀수가 되면 그냥 누가 된다? a가 그대로 되겠지. 오케이? 요거까지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알겠지? 자, 요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살짝 풀고 넘어갑시다. 살짝 풀고 넘어갈 텐데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에 보면 n이 2 이상 n이 2 이상이야. n이 2 이상이고 누구 이하가 되느냐면 10 이하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을 때 자, n 제곱 플러스 1에 n 제곱 근이라 했으니까 자, 다시 볼게. n 제곱 플러스 1의 뭐다? n 제곱 근이라고 했어.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방정식 생각나야 되겠지? 방정식 먼저 적어줘야 되니까 x에 n승을 했었을 때 누가 된다? n제곱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요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자, 마찬가지로 또 누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 한 개가 더 있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했는데 방정식 먼저 거쳐서 갑시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y에 n승을 했었을 때 얘가 누가 된다? n제곱 마이너스에 8n 더하기 1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자, 각각의 여기에 해당하는 이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있을 거고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뭐라고 뒀느냐면 GN이 아니라 GN이라고 뒀나? FN이라고 뒀네. 얘를 FN이라고 뒀어요. 자, 마찬가지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뒀느냐면 여기에서 GN이라고 뒀어. 근데 각각의 n의 값이 들어갈 때마다 뭐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실근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 자, 몇 배가 된다? 여기에 2배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데? 서로 같아진다 이 얘기거든. 오케이? 서로 같아진다 라는 얘기인데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얘는 자연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양이죠. 무조건 양이죠. 무조건 양이고 근데 무조건 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실근의 개수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2하고 1밖에 없어요. 2는 왜 나오죠? 짝수면 2란 얘기거든. 1은 왜 나오죠? 홀수면 1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얘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죠? 자,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n이 홀수냐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 짝수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양이냐 음이냐 0이냐에 따라서 다 될 수 있으니까 얘는 후보가 2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다? 얘는 1이 돼야 되고 맞죠? 얘는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얘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얘가 2가 된다는 얘기는 n은 딱 끝났죠? n이 무조건 짝수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잘 분류해 봤었을 때 n이 무조건 짝수가 되면서 그 다음 여기서는 짝수가 그대로 반영되거든. 짝수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한계가 나오려면 얘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값 자체가 얼마가 나온다? n값 자체가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2하고 6이 등장하겠네. 오케이? 잘했어? 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근의 개수니까 n의 값 자체가 뭐가 되느냐? 짝이냐 홀이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 a 값이 양이냐 아니면 음이냐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0이냐에 따라서 경우가 각각 갈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어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x에 n승을 했었을 때 a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분류를 잘 하셔가지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걸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하나만 더 볼게요. 저기 최근 문제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거니까 10번 봅시다. 자, 10번에는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4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에 있을 때 자, 똑같아요. 이번에도 뭐냐? 어떤 녀석을 몇 승 했었을 때 n승 했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n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이야. 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방정식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방정식을 계속 세우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돼. 방정식 세우고 난 다음에 절차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뭐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 실근의 개수잖아. 실근의 개수를 뭐라고 뒀다? FN이라고 뒀다. 이까지 되셨죠? 실근의 개수가 FN이라고 뒀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하죠. FN이라는 n일 때 실근의 개수랑 n 플러스 1일 때 실근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랬을 때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얘가 같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봐봐. 자, 실근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계속 1이야. 오케이? 자, 뭐가? n이 만약에 짝수가 됐었을 때는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었다가 1개가 되었다가 0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n이 짝수가 아니라 n이 홀수가 되면 실근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밖에 없어? 1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n과 n 플러스 1은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연속되기 때문에 하나가 짝수면 하나는 홀수고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야. 무조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가 짝 아니면 홀이고 홀짝 아니면 짝홀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짝수와 홀수가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같아지려면은 얼마로 같아졌다? 1로 같아졌다는 얘기겠어. 1로 같아졌다라는 얘기고 한 개만 더 본다라면 그럼 결국에는 짝수가 한 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0이 되었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를 본다? 0 주변을 보셔야 되겠죠. 다 됐나요? 0 주변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였다는 얘기냐면 n 제곱 마이너스 15n 더하기 50 자체가 뭐였다는 얘기야? 0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짝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5라는 녀석과 10이라는 녀석이 절편이 되면서 포물선을 따라서 점들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쭉 가겠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한 개는 찾았단 말이야. 뭐 n이,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5 주변과 여기 5 주변을 보셔야 돼. 이쪽과 이쪽을 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10 주변을 봐야 돼. 10 주변에 이쪽과 이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주변을 본다라고 해서,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만약에 4였어. 4일 때는 근데 4가 되면 2개가 되잖아. 4일 때는 2개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4가 되면 몇 개가 생긴다? 2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물 건너갔어요. 자, 6일 때 봅시다. 자, 5일 때는 뭐 0이라서 봤다고 치지만 6일 때는 말이 안 되잖아. 0개가 되잖아요. 6일 때는 0개가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얘일 때 보면 되겠네. 자, 9일 때 봅시다. 9면 음수라도 홀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 몇 개, 이쪽에서 한 개 만들어지래. 10일 때 한 개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11일 때도 여전히 홀수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일 때도 몇 개 만들어진다?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만족하는 n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9도 되고 10도 되는 거니까 9와 10이 되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이 형태가 크게 문제가 두 가지거든.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자, 지금처럼 뭐를 주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전혀 그 근에 대한 형체를 주지 않아요. 근이 도대체 누군지 안 알려주는 거니까 근 자체가 누군지 아닌 근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정하는 거야. 근을 직접 가정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텐데, 자, 어떤 것도 있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 옆에가 아니구나. 6번 봅시다. 자, 앞에 6번 보시면, 자, 6번은 나와 있어요. 근 자체가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근의 형체가 나와 있어요. 근이 주어지는 거야. 그게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자, 이게 맨날 이것만 연습하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오면 문제 막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근이 직접 주어졌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봐봐. 자, 별 앞에 은, 는, 이, 가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체가 됩니다. 얘가 근이라는 얘기야. 이것이 A의 n 제곱근이다.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요것만 배워요.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거 이런 형태만 나오면 익숙하게 하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툭 튀어나오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근이 누구라는 얘기야? 그 근이 이 앞에 직접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별을 뭐 해주면 n승 해주면 당연히 누가 된다? A가 나온다.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자, 6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 플러스 1의 제곱근에 여기에 뭐가 있다? 8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누구의 자연수도 뭔지 몰라요. 자연수의 4제곱근이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라 그랬어. 근이 직접 주어지는 경우랑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정해야 되는 주어지는 경우나 직접 가정해야 되는 경우나 둘 다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자연수의 4제곱근이라 그랬으니까 자 4제곱근이야. 그러면 4제곱근에서 이 4를 어디다 붙여야 돼요? 여기 붙이면 망하는 거 알죠? 여기다 붙여야 돼요.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분수지수로 나타내면 되는 거니까 8에 자 n 플러스 1승분의 얼마가 되겠니? 4승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의 4승이야. 아니 한번 거칠까? 이렇게도 상관없겠죠. n 플러스 1 제곱근 8에 4승이잖아.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한번 당연히 정리해야 됩니다. 2에 뭐가 된다? n 플러스 1승분의 뭐가 된다? 12승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고 난 다음에 이게 뭐다? 그렇지. 자연수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자연수를 그냥 n이라고 표현할게. n의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12의 약수가 되겠네. 12의 약수가 될 거니까 그거는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되겠고. 됐지? 잘했어?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거듭 제곱 근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지수의 확장이야. 지수의 확장이야. 얘는 알고 있으면 근데 모르면 약간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가끔씩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내신에서는 자 봅시다. 지수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는 여러 번 곱하는 것들을 압축해서 줄이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수가 원래는 자연수였어요. 자연수에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정수로 변하거든요. 자, 정수로 변하면서 이제 대수 파트 또는 수학 1 가게 되면 이제 얘가 뭐로 변해요? 유리수로 변하면서 정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지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4단계를 거치는데 자, 어디서부터 좀 볼 거냐면 자연수부터 봅시다. 자,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자연수는 그냥 모든 수라고 하시면 돼요. 뭐가? 밑조건입니다. 자, 밑조건이 원래는 자연수야. 0도 10번 곱할 수 있고 0도 1번 곱할 수 있고. 오케이? 됐어? 자연수야. 자, 밑조건이 모든 수였다가 뭐로 늘어나느냐 하면 정수가 되면 얘는 0이 아니다라는 걸로 늘어납니다. 오케이? 0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실수지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부분부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양수야. 오케이? 됐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수였다가 정수였을 때는 0이 아니면 돼요. 0이 아니면 된다는 얘기고 이 조건이 만약에 이제 유리수 실수지수로 넘어갔었을 때는 밑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사용해야 돼. 자,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데 내가 지수를 봤더니 지수들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 유리수 지수나 실수 지수였다. 실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들이 유리수 지수나 실수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밑을 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밑을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양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자, 정리 조금 해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에 여기에 뭐 4제곱근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붙었다고 치자. 4제곱근 말이 안 되잖아. 4제곱근 말이 안 되잖아. 4제곱근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 5제곱근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얘를 만약에 4제곱 한다라고 칩시다. 아니다. 3제곱 한다라고 칩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분수지수로 만들어내서 계산을 조금 하고 싶으면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마이너스 밖으로 빼낼 수 있잖아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하면 5제곱은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세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수지수로 나타내시면 돼. 마이너스에 2의 5분의 1승이고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밑을 양수로 만들어 놓고 2에 그러면 뭐 2의 5분의 3승을 하든지 뭐 그거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빼내고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법칙을 사용하고 뭔가 지수에 대한 계산을 하는데 뭐 지수나 로그에 대한 계산을 조금 얘기를 좀 해줄 텐데 자, 지수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해준다? 밑을 통일한다는 얘기잖아. 뭐 이런 얘기들 다 들어봤을 테니까 밑을 통일시켜 주는 게 가장 주된 내용들이 될 거고 만약에 A의 X승에 B의 Y승에 C의 G승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자, 별 얘기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걸 는 K라고 두시고 자, 뭐라고 두면 된다? A가 K의 X분의 1승 이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B는 K의 Y분의 1승이고 C는 K의 G분의 1승 이렇게 두시면서 뭐라 해준다? 미통일해준다 라는 얘기고 자, 근데 모든 문제를 미통일해서 다 풀겠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겠지만 자,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표를 보셔야 돼요. 문제마다 이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보고 답을 구하기 위한 변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답을 보고 답 관련된 변형을 하셔야 돼. 답을 먼저 보고 답을 먼저 본다는 얘기 좀 이상하네. 구해야 될 것, 구할 것을 보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변형을 하셔야 되는 얘기야. 변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일단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를 좀 보실 거냐 비슷한 것들 좀 많은데 11번 한번 봅시다. 11번. 자, 11번 봅시다. 11번에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 A승인데 2의 A승 있고요. 3의 B승 있고요. 그 다음 얘가 뭐다? C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AB의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 진짜 맞지? 뭔가 좀 변형은 많이 해놨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끝에 묻는 게 뭐냐? 로그 얼마가 되는데 6의 C 값이 도대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변형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C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C가 이렇게 등장했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 지수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낸다라면 2와 3을 각각 뭐로 둘 거냐면 C의 A분의 1승과 C의 B분의 1승 형태로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지수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를 일단 그냥 나누기에도 뭐 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조금 보실 거냐 이렇게 쭉 봅시다. 자, 여기 제곱이 있고요. 여기 2AB가 있는데 얘랑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분배를 딱 해봤더니 마이너스 2AB 나오고 이항시키면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조금 이용해보자 얘기야.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자, 요런 형태가 나올 거고 남아있는 게 2AB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리고 A와 B에 대한 뭔가 조건이 있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양수 ABC라고 돼 있어. 거기 아예 여기 A 값과 B 값과 C 값이 무조건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맘 놓고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해 줄 수 있겠죠. 약분하면 여기는 A 플러스 B가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뻔히 보이잖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죠. A, B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자체가 2가 되는 거고 누구랑? 이 관계식과 우리 뭐 어떤 관계식? 얘 관계식을 이용해가지고 결론을 내야 되겠네. 오케이? 결론 내야 됩니다. 얘랑 얘를 이용 당연히 곱하면 되잖아. 오케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곱하면 되겠죠. 6은 C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뭐다? 2잖아. C의 제곱이잖아.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C가 얼마가 된다? 루트 6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이제 대입하시면 답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됩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 이제 로그를 좀 넘어가. 쉬었다 갑시다.